네, 수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자, 코스닥 이틀째 반등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시장은 1.8%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800선 회복을 또 코앞에 두고 있는 자리이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코스닥이 힘을 낼 때 코스피도 함께 상승 전환하면서 같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오후장에 대한 특징,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린 참 단순해요. 시장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요. 네. 자, 그렇죠. 오늘 이렇게 반등이 이틀째 나오기는 하는데 네. 종목들 상승률 상위를 보면 여전히 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런 반등장의 자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주들을 먼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그리고 어제 오늘 좀 부각됐던 테마가 있었어요. 솔라루프 관련주, 그러니까 태양광 지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3분기에 솔라루프 설치가 뭐 굉장히 늘었다. 이 뉴스 나오면서 어제 대성파인텍 SY가 상한가를 갔고,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 S에너지와 같은 종목들이 오르는데 좀 변동성이 커요.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지난 2주 전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시장에서 관심사는 자율주행 쪽이었었죠. 네.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부품 납품 관련해서 일전에 KEC 같은 경우가 최근에 테슬라 관련주로서 좀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모트렉스 같은 이런 자율주행 쪽이 올라왔다가 이제는 테슬라가 이제 솔라루프 이런 쪽을 자율주행에 이어서 추가적인 차세대 동력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다 보니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대성 파인텍이라든지 SY 그리고 S에너지, 심지어 오늘은 그 무거운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쪽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다만 우리가 KEC라든지 기존의 테슬라 관련주들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면 그때마다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순환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솔라루프 관련한 이슈로 보는 거는 테마의 힘이 아직은 좀 강하지는 않다. 아직은 좀 강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산업이긴 맞는데 네. 오늘 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면 이런 쪽 같은 경우 순환매가 언제까지 확산이 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뭐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IT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올라오고 났더니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좀 그러한 모습이 좀 전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주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도 없고 주도 섹터도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모멘텀만을 가지고 있는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네. 솔라루프 오케이. 다만 이런 쪽은 과도한 기대보다는 올라왔을 때 좀 잘라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루프 관련주들은 테마의 힘은 아직까지는 글쎄다라고 하셨고, 여기서 그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순환이 돌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오늘 그렇죠. 또 그린뉴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입니다. 신성ENG 그리고 유니슨을 비롯한 또 관련주들이 좀 낙폭과된 데 따른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쪽은 좀 변동성이 여전히 좀 시장 흐름과 같이 가져가잖아요. 네, 리스크 그렇죠. 관리 관점으로 보세요. 조금 더 반등의 힘 쪽으로 무게를 좀 두세요. 결국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은 방향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의 경우 일정 부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900선 이렇게 박스닥을 말씀드렸고, 일부 언더슈팅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일부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난주에 상방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틀렸고요. 틀린 상황에서 일단 오늘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만약에 시장이 밀리게 되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0월에서 11월 그 단기적인 저점은 760선이다, 이런 리포트 자체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시장이 돌아섰을 때 가장 많이 빠졌었던 이런 섹터를 살펴보자면 친환경 에너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 당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런 트럼프와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 2주간 낙폭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코스닥이 턴을 할 때 세게 튀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수 방향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밀리게 되면 분할로라도 접근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과 맞물려서 그런데 빠졌을 때는 오히려 분할로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매수를 할 만하다라고 하셨으면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변동성의 이 반등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겠어요? 이미 리스크 관리하실 분들은 고점에서 30% 떨어질 때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은 낙폭 과대주들은 지금 현재 지수 턴어라운드와 함께 돌아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에서는 짧게 물을 타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을 때 비중을 일정 부분 축소하고 다른 쪽으로 현금 확보를 하든지 그런 쪽이 많을 것 같지 지금 많이 파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또 분할로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서 줄이고 다른 데 가요? 오히려 분할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 이게 차익 실현에 나왔던 근거가 뭐였죠? 바이든 당선 가능성, 불확실성, 대선 불복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2주간 흔들렸었잖아요. 시장에 근데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자리하지 않았어요? 크게 자리했었죠.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리미엄으로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이고 이제 대선 자체가 지금 한 6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이 빠졌었던 종목을 보면 결국 친환경을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트 에버리징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나서 많이 위에서 못 팔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대선 관련 이슈 이런 부분이 마무리된 이후에 넘어가는 대응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쪽에서는 어제 네. 저가 매수가 이익된 테슬라가 좀 탄력적이고요. 에로티베큐미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지 또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데 소부장 쪽에서의 올라오는 반등의 힘은 어떻게 또 좀 개별적으로 근데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제 물론 테슬라도 올라가긴 왔죠. 테슬라도 올라왔는데 테스나. 그렇죠. 테스나 제가 가는 기가 먹어서 그런가 네네, 봅니다. 테스나요. 네, 테스나도 올라왔고 지금 에로티베큐미라든지 일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FNS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안 빠졌어요. 네.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계속 모멘텀은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그 삼성 쪽에 그 지분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 뭐 이런 쪽으로 국산화의 수혜주 이런 부분을 점쳐질 때 항상 언급이 되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에로티베큐미였거든요. 네. 뭐 이에 따른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여타 국산화 가능 수혜주들 이런 부분을 쭉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런 쪽을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저는 오늘 강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스나가 강한 이유는 이제 28일 오늘이죠. 오늘 삼성은 파운드리 데이가 처음으로 두 번째로 개최가 되게 됩니다. 네.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나 네페스 오늘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쪽이라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국산화 수혜주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지수가 턴할 때 오늘 유독 존재감을 드러내는 부분 자체가 네. 바로 낙폭 과대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부분도 같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정받으면서 답답했던 쪽에 이제 소부장이 자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반등이 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반등 좀 이용을 할 수는 없나요? 일단 제가 기술적 반등이 오래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는 좀 아쉬웠었죠. 전강 후약 양상 속에서 네. 상승폭 대부분 반납을 했으니까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800선 전후에서 지금 안착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컨셉은 뭐였었죠? 지수가 만약에 돌아서게 된다면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그중에서 내년도 업황에 대한 전망이 살아있었던 IT 소부장 관련된 종목을 제가 어제 공략주로 가져와 본 거고 네.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그 내년에 전망을 보면 크게 세 개의 업종을 봐요. 첫 번째는 IT고요.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세 번째는 화학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IT 소부장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담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뭐 에로티베큐, 테스나 지금 이런 종목 이런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은 담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크잉이라든지 네. DDR5라든지 이런 폼팩터 변화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담아볼 수 있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간을 좀 많이 늦춰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뭐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지으면서 미국장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래서 성장주 내에서도 중요 세 개 섹터 중
그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는 쪽은 IT, 그중에서 반도체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막 다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더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IT 소부장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담아가는 전략, 특히나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지금도 관심 유효하다.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저점이어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 대한 시장 전체적인 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테마 안에서는 IT 소부장 그리고 개별 테마 안에서는 오늘 뭐 국내 상장된 중국 업체들도 오르고요. 네, 그렇죠. 일부 로봇 관련주,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 뭐 땡땡 바이오 붙은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서는 신규 상장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아무래도 짚어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 이런 쪽도 있지만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잖아요. 그중에서 신규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개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바이오로서 너무 잘 상당히 갔죠. 좋은 엄청나게 네.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일주일 만에 50% 넘게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 쭉 보면 피플바이오라든지 박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상장한 이후에 좀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오늘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또 세게 튀는 모습이 좀 전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들의 이상 강세 현상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타버 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탄력적이었잖아요. 근데 네. 딱 이 두 종목을 보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피플바이오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 종목 같은 경우가 플러스 6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하락 VI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다시 한두 시간 지나서 상승 VI가 또 걸려요. 이렇게 무서운데 트레이딩 괜찮아요? 치고받고 하니까 이런 쪽은 사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선수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다만 최근에 가장 특징적으로 바이오는 지금 4분기는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이런 그 주식 양도세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했었고 오히려 내년 1월 달 이후에 줄여놓고 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AACR이나 아스코를 보고 내년 1분기를 타겟으로 보고 보통 1분기에 올라오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 움직여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 이상 강세가 보이는 이런 신규 상장 바이오라서 오늘 체크를 해본 거고 네. 이쪽은 뭐 확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매매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시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피플 이오플로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오플로우라든지 정해주시고 왜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도 넣어놨는데 빼시더라고요. 이게 이오플로우는 이제 그 전에 관심주로 그렇죠. 이전에 체크했던 관심주였기 때문에 종목들이니까. 그런데 피플바이오나 박셀바이오 둘 중에는 피플이 좀 더 변동성이 커서 저는 네. 박셀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개별주 종목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나 조금 더 힘을 가져갈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솔라루프도 아니고 지금 일단 신규 바이오주 안에서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선수이신 분들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실시간 네, 대응이 이런 부분에 가능하신 대해서. 분들. 그리고 업종 안에서는 IT 소부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하는 종목들 리스크 관리보다는 일단 버티고 보자는 쪽으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 상방 하방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버티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좀 큰 쪽 살펴볼게요. 네. LG화학 어제 오후에 장 마감하고 나서 국민연금 쪽에서 배터리 분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네. 좀 표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30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적 분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주가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시장 반응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이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이슈머리 한 이후에 한 2% 정도 떠서 이런 부분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뉴스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보다는 기업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손치더라도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았었을 때 저는 물적 분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에 좀 차익 실현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가 향방 물론 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
배터리 EV 배터리 관련해서는 당연히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인 이런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의 일부 차익 실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케이.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비빅 관련된 7종목 중에서 3종목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그중에서 한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네. 나머지 2종목은 카카오 네이버. 근데 왜 갑자기 오후장 확 올라왔을까요, LG화학은? 글쎄요. 시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요. 지금 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유독 못 갔었다가 낙폭 과대주들 돌리면서 오늘 2% 정도 올라왔었잖아요. 네. 코스피가 아까까지 아침만 하더라도 파란불 나왔다가 그동안에 지금 빨간불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부터 지금 빨간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같이 수급상으로 어느 정도 그 바스켓 매매 형태로서 같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LG화학은 만약에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주가도 좀 지지부진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확대될 만한 거리가 있나요? 물적 분할 관련해서는 이미 한 2, 3주 전에 이와 관련되어서 네. 충분히 많이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반대 의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침에 갭으로 튀었다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수급상의 꼬임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부분이다. 상승을 트리거로 작용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분사 가능성 그래도 높다라고 분사 보시는 가능성은 거네요. 확실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수급상의 이런 꼬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녹이는 인내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이견 없이 그렇죠. 이견 없이 성장에 길게 끌고 대해서는 갈 이야기를 하고 종목 중에 하나다. 계시네요. 오늘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고 중국에서 또 2035년까지 내연차 이제 퇴출한다는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내세웠는데 기술적 반등 이후에 조금 더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입니까? 아직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이게 굳이 전기차, 수소차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판거 매트라고 하는 미국의 주요 대형 기술주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턴할 때쯤 우리나라 비빅 관련된 이런 관련 대형 기술주나 성장주가 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런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DI라든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비빅 관련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적게는 뭐 100%에서 많게는 2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다수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한 달 반에서 2달 쉬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런 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형 기술주가 바닥을 잡지는 못하였죠. 어제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돌리려나 보다. 그렇지만 퐁당퐁당하면서 재차 밀리는 모습이 항상 전개가 되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나서 우리나라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올랐어요. 이제 한 달 반에서 2달 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조정 이후의 기간 조정으로서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히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을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 IT 소부장 쪽에서는 담아가자라고 얘기하셨고 네, 좋다.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해서 보자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많은 분들이 근데 이야기해주신 게 미국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연말까지는 변동성에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관심 이야기해주셨는데 코스닥 반등 나온다고 해서 또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투트랙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했었던 얘기 자체가 100% 확률로 3분기에 만약에 코스닥이 강했으면 기술주가 강했으면 코스피 이런 소비 내수 유통 쪽에서 항상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가량 밀렸었죠.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내수 유통 관련된 코스피 관련 대형주를 가져가든지 혹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코스닥이 이렇게 턴하면서 올라왔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친환경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혹은 이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똘똘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낙폭 과대주를 잘 고르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형 기술주 성장주 언제 턴할 거냐? 그 시점 자체는 미국의 판가 매트라고 하는 대형 플랫폼 관련 기술주가 턴할 때 턴할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지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안 좋았잖아요. 네. 10월, 11월에 안 좋고 12월 중순부터 항상 코스닥이 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오늘 관련 리포트에서도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지수가 밀리면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근거 자체는 딱 이거였어요. 위기의 하이라이트가 이번 주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로나 관련돼서 미국, 유럽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나서 1, 2주 시차를 두고 이런 부분이 확진자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1, 2주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피크를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모습이라든지 대선 불확실성, 부양책 이런 것들 감안해 보았었을 때 현 시점에서는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윗방으로 바라보면서 체크하자 말씀드릴게요. 네, 윗방향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해서도 네. 시장이 불안할 때 올랐던 것이 은행주잖아요. 신한지주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좀 주춤했다가 바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에 대해서는 그럼 투트랙 전략 안에서 어느 쪽으로 가나요, 은행주는? 은행주가 보통 경우 컨택트나 코로나19 피해주로서 언급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자동차와 더불어서 올라왔었던 쪽이죠. 저는 4분기 같은 경우에 은행주 싸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실적 나와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신한지주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많이 올라오게 되면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미국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서도 대형 IB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이런 상업은행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공통적인 근거는 충당금이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 충당금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네. 올라갔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런 확산세 속에서 4분기 충당금 관련 이슈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오게 되면 조금은 좀 팔아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안에서는 화학이라든지 이제 자동차 쪽을 본다라고 짚어주셨어요. 화학도 이제 롯데케미칼도 실적 기대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오늘 네. 또 LG이노텍과 OCI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OCI가 또 흑자 전환 기대와 태양광주 반등 속에 오늘 또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LG이노텍, 아모레퍼시픽, OCI는 주가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OCI 같은 경우가 그때 8월 달에 그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대략 한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그때 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 이와 관련된 그 공장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OCI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시장 흐름 보면 좀 느렸어요. 느렸기 때문에 오히려 OCI보다는 저는 이쪽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 대장은 신성 ENG 보고 있고요. 그쪽 실적보다는 지금은 시장 분위기를 네. 봐야 되니까 그거 올라가고 나면 같이 올라왔던 친구들이 풍력에서는 유니슨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의 OCI보다는 오히려 하나솔루션 이런 쪽이 좀 더 실체가 있고 연속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과 아모레퍼시픽 실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 윗방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은 실적보다는요 오히려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 11일 광군제 혹은 쇼핑 시즌 혹은 12월 달에 시즌 방한 이런 부분 맞물려 가지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보다는요.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좀 최근에 전개가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LG이노텍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분기 전통적인 비수기잖아요. IT 비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왔을 때는 저 같으면 좀 일부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의 종목 픽으로는 어떤 유망주를 꼽아오셨을까요? 사실 진짜 고민이 많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IT 소부장 중에서도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었고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친구였었고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신성통상이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소비 내수 유통주 중에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친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세코인데요. 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파세코 경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여름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수년 동안에 서큘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실외기 없는 창문형 에어컨 관련된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는 겨울 수혜주입니다. 겨울 수혜주로서 석유 난로 쪽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글로벌 MS를 35% 이상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소비 내수 유통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부양책이 안 나오니까 실망감 때문에 유독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의류주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남들 다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파스코 같은 종목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지금 떨어지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대선 이후에 코로나19 부양책이 나왔었을 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때 소비 내수 유통으로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겨울 수혜주로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바세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1인용 가구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창문형 에어컨이나 미니 세탁기가 최근에 집콕적 늘어나면서 수혜가 점쳐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면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까지는 아니고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버퍼를 감안해서 15,000원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손절 라인 때는 현 시점에서 좀 심플하게 한 10% 정도인 11,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오늘 유독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또 친환경 키워드를 가지고 수혜주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주의 세계는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 또 오후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